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와 함께합니다. 2020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윤재수, 김범훈, 저는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저희가 이제 용인에 왔습니다. 네, 2020 시즌 영암에서 더블 라운드로 시작을 했는데요. 용인으로 왔는데 이곳은 서킷이 다르죠. 서킷 레이아웃도 다르지만 날씨의 영향 많이 받습니다. 오늘 뜨거운 날씨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용인의 강자들이 어제 이미 예선단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타르스 BX 그리고 서한 GP 그리고 엑스타레이싱 이 3강구도 안에 다크호스 김재현 선수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치열한 승부가 기다리고 있는 용인에서의 경기 바로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 지금 2020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용인에서 펼쳐지는 세 번째 라운드 슈퍼 6천 경기를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온도가 50도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지금 굉장히 뜨거운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예, 트랙 온도가 이제 50도. 타이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오락가락 했는데요. 오늘 구름이 끼냐 마냐. 네. 지금은 해가 나면서 50도까지 올라갔고 더 뜨거워질지도 모릅니다. 51도 됐네요. 일단은 뭐 선수들이 굉장히 안에서 뜨거운 속에서도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네. 자, 이 날씨를 이제 극복하고 차량의 컨디션을 최대로 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 예선부터 예상보다 좀 다른 장면들도 많이 나왔었고 팀들의 생각과 좀 다른 경기 결과도 좀 많이 나왔었던 오늘의 상황이라서 점점 궁금해지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날씨만큼이나 알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 더블 라운드가 영암에서 펼쳐졌었고요. 이제 용인에서 세 번째 라운드가 펼쳐질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는 다시 한번 영암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는 9월에 펼쳐집니다. 5라운드는 인제 스피디움, 6라운드는 영암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리고 7라운드와 파이널 라운드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바로 이곳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다크호스죠. 볼가스 레이싱 팀의 김재현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슈퍼 6000 클래스죠. 네, 사실 그 슈퍼 6000 클래스를 많이 보시는 매니아들은 그 3강 구도의 김재현 다크호스로 김재현이 오늘 예선 폴포지션을 차지를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뭔가 경기가 굉장히 재밌게 치러질 수 있다.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자연흡기 6200cc 엔진을 사용하는 스토카기 때문에 네. 터보 차량에 비해서는 열에 그나마 낮긴 합니다만 올해 정말 이 차에 카울이 바뀌면서 그렇죠. 멋있어진 것까진 좋은데요. 저게 날렵하잖아요. 날렵하면 차 안에 공간이 좀 작습니다. 네. 공기가 잘 안 빠져요. 네. 안에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열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이 호소들이 들리고 있어요. 네. 자, 현재 챔피언십 포인트와 핸디캡 웨이트에 관련된 규정을 살펴드리겠습니다. 1위로 들어오면 25포인트를 얻습니다. 다만 핸디캡 웨이트가 플러스 80kg이 네. 더해지면서 부담감으로 다음 라운드에 경기를 펼쳐야 되는데요. 그렇죠. 뭐 2등을 하면 18포인트 그리고 40kg를 얻게 되고요. 3등을 하면 15포인트 그리고 20kg를 싣게 됩니다. 사실 이 키로수 이게 일단 좀 5위 이하로 좀 내려가면 마이너스로 그렇죠. 좀 빠지긴 합니다.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슈퍼레이스 슈퍼 6000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 1, 2라운드 더블 라운드로 진행됐었던 영암에서의 경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로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김종겸 선수가 눈에 들어오는군요. 네, 디펜딩 챔피언, 지난해의 챔피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김종겸 선수가 기분 좋게 시즌을 시작했어요. 물론 1000랩에 4번 코너 앞에서 위험한 장면이 있었고 조항우 선수가 그렇죠. 안타깝게 이탈을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김종겸 선수가 경기를 가져갔고요.
이날 뭐 1라운드 양일간으로 펼쳐졌는데 그날 토요일 날은 김종겸 선수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겸 선수의 1번이 다시 한번 1위로 들어왔었자 강력한 포스의 김종겸 선수였습니다. 이 움직임을 흔들어 놓은 것은 바로 최명길 선수 아타스 BX였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무대에 돌아왔는데 두 번째 경기만에 우승을 그렇죠. 가져갔어요. 정말 녹슬지 않은 실력을 보여줬고요. 사실 뭐 첫날은 몸풀기 웜업이었죠. 두 번째 날 결국 아트라스 BX의 두 번째 우승을 가져갔던 최명길이었고요. 자, 뭐 최명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날도 피트 출발이었는데 순위를 엄청나게 맞아요. 끌어올리면서 네. 저력을 보여줬었죠. 역시 뭔가 다르다 라는 그런 포스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현재 클래스 포인트와 핸디캡 웨이트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최명길 선수가 38포인트로 80kg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현진 선수와 정희철 선수가 40kg씩을 달고 있고 김종겸 선수가 현재 30kg의 핸디캡 웨이트, 그 순위는 각각 2위, 3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80kg이면은 이제 성인 한 명을 옆에 보조석에 태우고 달리는 셈. 이제 원래는 정말 1kg이라도 줄이려고 애쓰고 그렇죠. 있는데요. 80kg을 덕하니 얻고 있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제 경기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는 그게 조금 더 부담으로 다가올 이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선전에서도 자신의 포스를 보여준 몇 명의 선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83번 김중근 선수인데 김중근 선수의 지난 영암에서의 숫자는 원하는 만큼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리즈 랭킹 11위를 달리고 있고 4포인트에 멈춰 있습니다만 더 그 이상을 보여줄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용에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의 다크호스로 지금 불려질 김재현 선수입니다. 볼가스 레이싱 팀의 김재현 선수. 오늘 예선 뭐 Q3, Q2 내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은 예선 폴 포지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어제 예선 결과를 보면은 이 김재현 선수와 김중근 선수의 공통점이 Q1, Q2, Q3 세 차례의 예선을 거치면서 랩 타임이 일정하거나 나아진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두 명이 맨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 그리드의 조항우 선수군요. 네. 조항우 선수 분명히 영암의 출발은 좀 아찔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좋은 순위를 얻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고 김종겸 선수의 핸디캡 웨이트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전히 좋은 그리드를 얻고 있습니다. 바로 예선전에서 그 1, 2, 3위의 선수들이 놀라운 주행을 펼쳤는데요. 그 주요 장면 이어서 살펴드립니다. 먼저 김종겸입니다. 30kg을 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3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아트라스 BX가 용인에서 강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해왔는데요. 사실 이번에 웨이트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다가 생각외로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김중근 선수도 만나봤는데 굉장히 한번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저한테 좀 하더라고요. 아까 만났었는데. 네, 올 시즌 예선에서 본인 네. 잘못이 아니라 뭐 다른 부분이 많이 그렇죠. 겹쳤기 때문에 이번에 드디어 기량을 꼽힐 수 있게 뭔가 좀 됐습니다. 보여주겠다라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위로 들어온 선수 바로 95번 김재현 선수였습니다. 김재현 선수 빠른 선수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친 그런 느낌 그리고 다이나믹한 그 주행 때문에 중상위권을 흔들어 놓는 역할들로 많이 주목을 네. 받았는데 오늘은 그냥 1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 폴 투 피니쉬를 장식한 선수들이 전부 다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김재현 선수 역시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인터뷰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용인 경기장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인제 경기장을 더 좋아하는데 제가 좀 싫어하는 타입의 코너들이 좀 많아요. 근데 다행히 차량이라든지 또 제 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서 좋은 랩타임 뽑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스타트도 조심하고 해서 첫 번째 랩 안전하게 끝낸다면 보다 수월한 레이스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임팩트 있는 주행들의 주인공이었던 김재현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 그리드 그래서 흥미롭게 짜여져 있습니다. 네임드의 수많은 선수로 오늘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리드를 한번 살펴드리죠. 자, 폴 포지션을 차지한 김재현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폴 포지션으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는 바로 이제 김중근 선수고요. 네, 소환 GP에서 2그리드. 그리고 챔피언 김종겸 선수. 2년 연속 챔피언 김종겸 그리고 아트라스 빅스 팀의 조항우 선수고요. 같은 아트라스 BX인데 이제 차 색깔이 좀 다르죠? 네. 자, 그리고 정현 선수는 이번엔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상 선수가 많이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엑스타 팀의 노동기 선수고요. 올해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장현진 선수 언제나 상위권을 노릴 만한 날카로운 감각의 소유자. 그리고 정희철 선수 역시 바로 그 뒤쪽. 그 뒤에는 오이기 선수가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11번은 바로 황진우 선수가 준비기드로 이동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이불왕자로 불리는 이정우 선수고요. 오늘 얼마나 포근한 주행을 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개막엔 좀 어려웠었는데 서주원 선수가 그 뒤를 따릅니다. 이어서 91번 권재인 선수가 14번 그리드, 15번은 최강민 선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죠. 네, 이어서 16번의 홍도윤 선수. 자, 최민규 선수는 핸디캡 웨이트 때문인지 일단 뒤쪽으로 좀 나와 있군요. 그리고 19세 19살 이찬준 선수입니다. 뒤는 김희수 선수의 그 베테랑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최민 선수 뒤를 따르고 있고요. PD의 박정준 선수고요. 문성학 선수 22번. 그리고 하태영 선수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시청자분들이 차량 이제 컬러와 차량 디자인 되어있는 걸 보면서 어떤 선수를 응원할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확실히 베테랑 선수들이 주로 상위권을 얻었었던 네. 분명히 시즌들도 있었는데 최근 경기들을 보면 클래스 불문하고 새로운 이름들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나이 자체가 젊지는 않더라도 이 무대에서 많이 안 보였던 드라이버들, 그렇죠. 해외 무대에 있던 드라이버들, 뭐 여러 가지 루트로 드라이버들이 합류를 했는데 다들 기량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경쟁이 맨 앞부터 맨 뒤까지 다 펼쳐지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최명규 선수가 지난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밑에 있잖아요. 그만큼 페널티에 부과되는 그 웨이트 그게 굉장히 예선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얘기는 고로 앞에 후미권까지도 언제든지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선수다. 굉장히 베테랑 선수들이 경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경기다. 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경합을 한다고 하면 아까 김지현 선수 인터뷰에 약간의 네. 힌트가 있는데 네. 그 이제 좋은 얘기만은 아닌 게 그 첫 코너의 사고를 그렇죠. 피하고 얘기를 했죠. 그만큼 이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첫 코너, 이 용인 스피드웨이가 첫 코너 지나갈 때 오른쪽으로 길게 돌면서 겹치면은 어디선가 사고가 나긴 나요. 크고 작은. 그거를 일단은 피하는 게 그렇죠. 우승으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일단 스타트에서 그 첫 랩을 어떻게 잘 빠져나가느냐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을 어떻게 맞춰서 나왔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트랙 온도가 거의 한 3, 4도씩 1분 단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3, 4도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 공기압을 잘못 맞췄으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운이죠. 그렇죠. 날씨가 어떻게 네. 될지 몰라서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트랙 온도가 처음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5도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46도 정도가 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잠깐 몇 분 사이에 네. 온도가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4도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했을지가 좀 궁금해지는군요. 그렇죠. 네. 특히나 올해 타이어 관리, 경기 후반까지 타이어 관리가 잘 되는 드라이버, 안 되는 드라이버 사이에 성능 차이가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 초반 어떻게 풀어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포메이션 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폼을 만드는 랩이죠. 그러니까 롤링 스타트를 위해서 두 줄로 출발하게 될 텐데 그걸 위해서 한 바퀴 돌아옵니다. 근데 그냥 괜히 도는 게 아니고 최적의 출발 상황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준비가 골치 아파진 거예요. 이 날씨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저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저쪽에는 먹구름이 네. 비치고 한쪽에서는 햇빛이 쨍쨍 비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오늘 경쟁 또 팀에서도 그런 경쟁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전히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가 69포인트로 뛰어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포인트 차로 엑스타 레이싱 그리고 서한 GP인데 이게 흥미로운 것이 네. 다른 팀들도 올라오기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좀 포스를 보여줬거든요. 이미 개막전에서요. 그렇죠. 네, 그리고 플리퍼폴 모터스포츠 오일기 선수가 지금 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격차가 사실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후 경기가 오늘도 탑10 그리드에 들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 기대해 보고요. 네, 석대의 차량을 운영하는 팀들은 그래서 2대의 차량을 그렇죠. 지정해서 포인트를 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핸디캡 웨이트에 따라서 그것들이 지정이 됐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지금 위에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용인 스피드웨이 먼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영암에서 경기를 보셨는데 그거보다 1km 이상 짧아요. 네. 대신에 테크니컬 구간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그 사이에는 팔자 모양,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가로지르죠. 이런 디자인이 흔치 않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굉장히 빠른 구간이 7번 코너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지를 봐야겠고요. 그렇습니다. 21개의 랩을 소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차량들이 각각의 생각을 갖고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라운드 포인트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석 대의 차량을 운영하는 팀들이 2대의 차량을 지정해서 이 그렇죠. 차량의 그 포인트만 팀 포인트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뭐 드라이버 포인트도 있고요. 마지막 시즌에 마무리를 지는 그 팀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을 같이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제 아트라스 BX를 예로 들면 지난 경기 우승자 최명길 선수가 없죠. 네. 최명길 선수는 개인 포인트 가져가겠지만 오늘 경기 성적에 따라서 팀 포인트는 안 가져갑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코너로 지금 들어섰거든요. SC 차량의 불이 꺼졌고 바로 이제 롤링 스타트로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대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자신보다 앞선 그리드를 앞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밀당도 굉장히 흥미로워지는 롤링 스타트인데 일단 코너를 마지막 돌았습니다. 자, 김재현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속도를 줄였다가 페이스를 좀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이 꺼졌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김재현 스타트 빨랐습니다. 바깥쪽 안쪽을 한번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김재현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자, 핸디캡 웨이트 때문에 약간 동작이 부담스러워 보이는 드라이버들도 보이고요. 자, 이번에는 석대가 붙는 이런 장면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정감 넘치는 첫 번째 코너에 소화를 하고 있는 선수들. 상당히 깔끔하게 첫 코너 다들 돌아냈습니다. 사고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 장소는 약간은 좀 위태로운 장면도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군요.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현재 보이는 황도현 선수가요? 오일기 선수가요? 뒤쪽으로 좀 이렇게 돌았던 장면들이 네, 있었는데요. 엔트리 오일기 11번의 선수. 오일기 선수. 오일기 선수입니다. 오일기 선수. 지난 대회에서도 안타깝게 스핀을 했었는데 오늘도 스타트하면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 구간에서 살짝 터치가 있었네요. 뒤쪽에서 부딪힌 것 네, 같은데요. 엔트리 차량이 확인은 잘 안 되는데 네. 살짝 터치가 있긴 3번 있었습니다. 김민상 선수로 보였는데요. 자, 일단은 그래도 선두권에서는 김재현 선수가 선두를 잘 지켜냈는데 많이 달아나거나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경기를 길게 봐야 된다는 뜻이고요. 자, 이어지는 차량의 어이구.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전히 중위권에는 전투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테크니컬 구간,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기술을 발휘하면서 지금 그런 과정에서도 추월 시도를 하는 차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빈틈이 보이면 나오죠. 좀 많이 나오거든요. 위쪽으로. 빠져나오는 정희철 선수가 순위를 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정희철 선수가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 오버스티어가 걸렸는데 7번 정우현 선수가 조금 뒤로 밀려 있고요. 네. 자, 아직까지는 상위권의 순위 변화는 없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최상위권은 변화가 없는데 그 바로 밑에는 좀 여러 가지 변화가 네, 김종경 생기고 있죠? 선수가 조항우 선수와 아직 변화가 없네요. 1, 2, 3위 계속 지금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3, 4위로 달리고 있는 김종균 선수와 조항우 선수는 같은 팀인데 차이 네네. 색상이 달라요. 이 그렇죠. 부분에 좀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랩 일단 김재현 선수의 1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위 변화가 좀 많을 듯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코너에 진입하고 있는 여러 대의 차량들 변화 크게 있었죠? 네, 83번 김주근 선수 굉장히 길게 보고 차분하게 경기 운영을 할 것 같은데 바로 뒤에 일본 김종겸 선수가 핸디캡 웨이트 부담이 약간은 있을 텐데 잘 따라붙고 있습니다. 약간 느낌은 초반에 일단은 스타트를 잘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일단은 소강 상태로 이제부터 약간의 벌써부터 타이어 관리를 하면서 달리겠다. 오늘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타이어가 굉장히 많이 데미지를 입을 거를 예상하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자, 좌측 아래 나와 있는 숫자는 이대로 달렸었을 때 예상되는 레코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종근 선수가 보여줬던 그 장면이 있었고 김재현 선수가 첫 번째 랩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4위에 조항우 선수까지 순위를 유지를 했는데 그 뒤에 정혜원 선수와 김민상 선수가 밑으로 좀 쳐지는 장면이 있었고요. 예, 그 재밌게도 엑스타 레이싱의 3명이 지금 나란히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10그리드 밖에 있던 이정우 선수 올라온 거 요것도 눈에 띄고 스타트 굉장히 잘했다는 뜻이죠. 네. 자, 대구 도는데요. 예, 저 자, 범퍼 투 범퍼란 말을 이제 그냥 비유의 의미로 쓰는데 저건 물리적으로 지금 보통 범퍼 투 이런 범퍼죠. 느낌은 밀고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조항우 선수를 왜 밀고 가고 있습니다. 마치 견인하는 것처럼 끌고 네. 가는 그런 장면이 네. 있었습니다. 노동기 선수 개막전에도 인상 깊은 안쪽으로 장면을 들어가죠. 보였는데 이거 안쪽 좋은데 너무 깔끔합니다. 매끄럽게 안쪽으로 와버렸었던 19번 노동기 선수. 네, 안쪽으로 갈 거냐 밖으로 갈 거냐 선택해라 해서 조항우 선수가 바깥을 선택하니까 네. 바로 안으로 갔습니다. 노동기 선수 지난 대회 입상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엄청나게 올라온 뭐 그런 느낌이에요.
40kg의 핸드캡 웨이트를 가지고 있는 노동기 선수인데 안쪽을 잘 파고는데 성공하면서 조항우 선수의 4위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뒤에 또 정희철 선수까지 있어서 엑스타 레이싱의 거의 문자 그대로 이것도 샌드위치인데요. 네. 완전 샌드위치네요. 자, 하얀색 차량 그 사이에 껴있는 상황입니다. 조항우 선수. 노련한 조항우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 포지션 자체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정희철. 정희철이 정말 나 바로 들어갈 거야, 바로 들어갈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오랜만에 이런 그림 오랜만에 봅니다. 네. 자, 완전 샌드위치는 조항우 선수 차량이고요. 뒤쪽 이정우 선수가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많이 처지지 않은 채 바로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긴 가속 구간을 들어왔고요. 7번 코너까지 누가 어떻게 속도를 끌어내냐 봐야겠습니다. 조항우 선수 뒤에는 매우 공격적인 베테랑 정희철이 조항우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희 선수가 조항우 선수의 압박을 일단 떨쳐버리고 있는데 자, 브레이크 포인트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거리는 그대로 유지된 채 다음 코너에 돌입하고 있는 석대의 차량. 네, 김지표 감독이 엑스타 레이싱은 트랙이 뜨거워야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트랙 온도가 지금 현재 46도, 아까보다 내려왔지만 사실 그것도 높은 온도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레이스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번 엑스타 레이싱 이벤트의 차량들이 함께 마치 결합하듯이 붙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조항우 선수를 가운데 끼인 상황에서 주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색깔의 조항우 10번의 차량이 살짝 바깥쪽으로 봤는데 노동기 선수에게 틈이 자, 안 보이는데 인코스를 안쪽을 안 주나요? 네, 노동기. 저쪽에 있었어요. 저쪽에 있었어요. 자, 결국 위쪽으로 더 올라가는 욕심을 부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충돌 때문에 속도가 좀 줄었고 정희철이 한번 노려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항우 선수가 자존심 때문은 아니겠지만 네. 아까 자기가 추월당했던 바로 그렇죠. 그 자리에서 추월 다시 시도를 한번 하려고 했어요. 해봤어요. 그런데 아까 노동기 선수만큼은 가까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추월 기회가 오질 않았습니다. 네. 김재현 선수는 이번에도 베스트 랩을 지금 찍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빠르죠? 네, 컨디션 엄청 좋습니다. 김지현 선수. 1분 56초. 1분 55초가 이제 예선단에서의 좋은 숫자들이었는데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김재현 선수. 일단은 김지현 선수 분위기가 좋은 게 오늘 같은 날은 다른 차 뒤로 안 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완전 혼자 달리는 위치로 가 있어서 마음 편히 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용인 경기장이 추월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몇 군데가 추월하기가 포인트가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특히 이런 구간, 이런 테크니컬 구간에서 추월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탄력을 얼마나 잘 붙이냐에 따라서 추월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김종겸 선수 이 경기 직전에 인터뷰했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올해 차가 열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네. 다른 차 뒤에 붙기가 정말 싫다. 배기열을 받으면 정말 안 빠져서 원래도 덥지만 올해는 특히 더 덥다. 그래서인지 이 가속 구간에서 계속 따라붙는 저 조항우 선수가 이대로 오래 가면 정말 많은 열과 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옆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노동기 선수의 열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면에 뒤쪽에 있는 압박은 있습니다만 좀 더 튀어있는 앞에 공간을 가지고 있는 19번 노동기 선수 현재 4위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 뛰어난 드라이버, 우수한 드라이버가 되려면 저 열에 강해야 돼요. 덥다고 쉽게 지쳐버리면 사실 드라이브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게 참 재밌는 게 지금 웨이트를 두 선수 모두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정희철 선수까지도. 그러고 보면 조항우 선수는 웨이트가 없는데요. 네네네. 이거 보면 역시 엑스타 레이싱이 레이스에서의 퍼포먼스가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정말 무거운 샌드위치인데 근데 이 무게감을 사실 조항우 선수라면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매번 굉장히 영리한 주행과 네. 날카로운 주행으로 이런 걸 좀 뚫어냈었는데 지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용인의 최강자 아니겠습니까? 네. 조항우 선수인데 오늘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일단 전체적인 느낌은 지금 날씨가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 타이어 싸움을 하는 것도 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현 선수가 뒤에서 싸우라 나는 간다 하고 그냥 혼자 달리고 네. 있어요. 오늘 카메라에 안 잡힐 것 같아요. 안 잡히면 좋죠. 네. 김지현 선수. 초반에 있었던 사고만 견디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라오는군요. 7번 정혜원 선수 이정우 선수를 젖혀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7위까지 올라오고 있는 7번의 정혜원 선수. 정혜원 선수가 위쪽에 있다가 네. 미끄러진 거거든요. 그렇죠. 정현수 오늘 예선 6구리드에 섰었습니다. 네. 야, 그리고 3번 김민상 선수 어떻게 보면 아트라스 BX의 주니어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웍스 아트라스 BX인데 지금 이정우 선수 위협하고 있어요. 거의 앞으로 나오려는 것 같지 않나요?
붙어있죠. 바깥쪽이 유리하긴 한데 안쪽을 버틸 수 있느냐? 이정우 선수가 못 견딜 것 같은데요. 바깥쪽을 그대로 유지한 채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김민상이 견뎌내면서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정우가 황진우도 뒤쪽으로 있습니다. 밀리는군요. 네. 도미노처럼 한 대에게 자리를 내줄 때 다른 차에게 또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량 상승이 이런 것들을 네. 의미하는데요. 한 대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여파가 굉장히 좀 셉니다. 예, 지금 다 붙어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추월 시도하다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바로 뒤차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네. 김민상 선수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정우 선수 한대 엑스타의 석대 차량들이 위쪽으로 같이 올라와 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24번 이정우 선수가 9위까지 밀린 상황. 정혜원 7번, 김민상 3번이 바로 24번 이정우를 밀어내고 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노면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수들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타이어 관리를 굉장히 신경 쓰면서 타고 있을 겁니다. 황진우 선수인데 네. 예상되는 시간이 2분대 정도 되는데 지금 김재현 선수가 1분 56초대 그리고 탑5 안의 선수들이 1분 58초대까지 들어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거보다 약간 페이스가 좀 빠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앞에 있는 이정우 선수 때문에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네. 자기의 페이스보다 조금 느려 보이는데 그렇죠.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정우 선수가 쉽게 보내주진 않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페이스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데요. 자, 7번의 정혜원 선수 초반에 어려웠었던 출발 이후의 상황들을 하나 둘씩 메워나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올 시즌 초반에 같은 팀메이트인 김충근 선수 못지않게 정현 선수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번 경기에서 김충근 선수와 함께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 조항우 선수와 노동기 선수가 자리를 또 바꾼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직접 되면 봐야겠습니다만. 엑스타 레이싱도 아까 분위기가 좋다가 또 안 좋은 일이 펼쳐지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리고 한 대 차량이 코스아웃 타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조금씩 변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5개 랩째인데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황진우 선수와 이정우 선수의 경합 상황입니다. 네, 앞서 차가 빠져나온 곳이 이 서킷에서 가장 위험한 7번 코너 부분이거든요. 네. 자, 황진우 선수 자, 코너 쪽에 중력을 견뎌내면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네, 그 정보가 나올 때 화면 왼쪽 위쪽이 타임 델타 이게 앞에 랩하고 랩타임 차인데 네. 아까는 저게 차이가 되게 컸어요. 느렸어요. 그 얘기는 이정우 선수 때문에 가로막혔다는 뜻이고 그 상태에서 속도가 유지되니까 이번에 또 비슷한 거예요. 지금 계속 이정우 선수 때 막혀서 그 속도대로 달리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막혔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더 빠른데 못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냥 단순 기록 경기가 아니라 순위 네. 경쟁을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질 않습니다. 남을 가로막는 것도 자신의 승리의 비법이 될 수 있고요. 방어를 잘하면 됩니다. 전반적인 속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김재현 선수가 1분 56초대를 연이어 찍으면서 패티스 랩을 좀 갱신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1분 57초대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김중곤 선수도 마찬가지로 3초 469 차이로 일단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올 시즌 타이어 관리가 이제 바뀐 타이어의 적응이 그렇게 다들 잘 된 건 아니어서 지난 두 경기는 어려움을 겪는 드라이브가 아주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트랙이 뜨거운 거 용인 레이스는 또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 후반을 예측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기 선수가 차이를 좀 많이 벌려놨네요. 일단 윗대가 조항우 선수가 차이를 좀 많이 벌려놨습니다. 노동기 선수의 인캠 상황인데 격차가 좀 많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뒤따르는 정의철 선수가 노동기 선수를 다 따라왔죠. 이러면 추월 시도도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권재인 선수와 이게 크게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네. 최혜민 선수 맞습니다. 네. 21번.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 사이에 뒤에 있던 차들이 모두 옆으로 지나가 버렸거든요. 두 네. 대가 한꺼번에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순위가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약간의 접촉으로 이 하프 스핀 같은 반만 도는 상황이 나오면 두 대가 이렇게 서로 엉켜서 멈춰서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네. 자, 엑스레이싱 두 대의 차량이 지금 현재 붙어 있습니다. 정희철 선수, 그리고 노동기 선수의 모습, 그리고 조항우 선수는 노동기 선수에게 한 번 초를 허용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위쪽으로 쭉 제역전 이후에 거리 차이를 벌려놓고 있습니다. 마치 조항우 선수는 스위치 꺼놨다가 무슨 스위치 킨 것처럼 네. 갑자기 이제 무난한 페이스를 타기 시작했고 페이스 유지가 오히려 어려워 보이는 차들이 나오는데 이게 초반에 오버 페이스를 해가지고 조금 무리하게 차를 써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뭔가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레이스가 길어요. 아직 네. 초반입니다. 어때 보시나요? 네, 지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이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일단 배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약간 소강 상태,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보여지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8렙부터 보통 타이어들이 많이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선수들이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달리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네, 특별한 기회가 없다면 무리할 이유가 없는 시간인 게 네. 앞으로 14랩을 더 달려야 돼요. 아마도 한 6렙이 한 6, 7렙 정도 남았을 그때부터 굉장히 뭐 전투가 굉장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63번 최강민 선수의 인캠 상황이 되겠습니다. 페이스 차이는 좀 많이 끌어올라와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네, 사실 슈퍼 6000에는 조금 더 적응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지만 재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최강민 선수입니다. 네, 팬들과 평소에 SNS를 통해서 호흡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 자, 오늘은 그리고 뭐 다른 클래스에서 이미 증명한 그렇죠. 힘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약간 좀 아쉽게 아래쪽으로 좀 쳐져 있는 모습.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범훈 해설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한 15위까지는 거의 실력이 비슷한 네. 동네에서 지금 12위를 달린다는 것도 상당한 실력을 증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강민 선수 이 슈퍼레이스의 아주 아래 클래스, 하이 클래스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선수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팀 내에 팀 자체는 오래됐지만은 지금 문성학 선수와 젊은 선수들로 지금 팀을 이루면서 하나씩 찾아가는 세팅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멋진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드라이버가 네. 완전히 바뀌었고요. 네. 그 전과 비교하면 평균 나이가 뚝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강빈 선수, 문성학 선수 전부 다 저 팀에는 처음으로 올 그렇죠. 시즌 참가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하고 하면 사실 적응기를 우리가 조금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팀에 예를 들어서 조금 노장 선수라든지 베테랑 선수가 좀 있다면은 조금 그걸 끌어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문성학과 최강빈 이거를 조항우 선수가 밟았어요. 네. 이거 저게 신경 쓰였는데 네, 위치가 좀 애매하게 있었거든요. 저기가 진짜 레코드 라인을 완벽하게 타서 안쪽 연석까지 밟으면 피해갈 수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돌아가요. 이제 저속 코너에서 네. 차 컨트롤을 최대한 가속하면서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고요. 지금 차 타이어들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3개 랩이 남아있는데 이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조항우 선수가 발생했습니다. 느낌상은 이거를 쳐서 보내버리자, 날려버린다라는 그럴 수도 느낌도 약간 있었거든요. 음. 걸리적거리는 걸 좀 치워버리겠다라는 느낌도 약간 있었어요. 네, 저게 이제 잘못 밟으면 타이어 펑쳐까지도 그렇죠.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타이어가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조항우 선수가 저걸 못 볼 일은 없고 그렇죠. 약간은 쳐서 날려버리겠다라는 느낌도 약간 있었거든요. 왜냐면 지난 랩에도 봤을 거거든요. 네. 떨어져 있는 거. 저희도 신경 쓰였는데 드라이버는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자, 워낙 깔끔한 성격으로 또 정평이 나 있는 선수라서 그렇지. 저것도 마침 만약에 네.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달리는데 저걸 밟아서 한 차가 밟아서 다른 차 위쪽으로 이게 충격을 줘버리면 그렇죠. 어딘가 이상한 데 건드려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위태로운 장면이 나올 뻔한 뭐 그런 코너였는데 결국은 그 파편을 옆으로 날아가 버렸고요. 지금 이 상황은 7번 정현 선수와 3번 김민상 선수인데요. 자, 김민상 선수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작년까지는 좀 아래쪽에서 이름을 좀 많이 봤었는데 지난 그 영암에서의 2라운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정우현 선수도 그렇고 김민상 선수도 그렇고 이 상위권에서는 최근에 얼굴을 잘 못 보여줬었는데요. 네. 용인의 영암이랑은 다르다라는 거를 이 선수들의 순위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12번 황진우 선수의 모습까지 황진우 선수가 선수로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네. 이번 시즌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24번 이정우 선수의 앞에 있죠. 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월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추월을 하고 이제 서서히 간격을 벌려나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벽을 넘어선 셈이죠. 그렇죠. 아, 근데 이정우는 조금씩 계속 처지는데요. 네. 아, 초반에 페이스는 좋았는데. 이게 또 마지막을 위해서 뭔가 관리를 하는 거죠. 아, 추월 장면인데요. 황진우 선수가 뒤에 가까이 붙어 있다가 탈출 스피드를 굉장히 네. 잘 올려서 피니시 라인 지나고 1번 코너에서 추월 시도를 했다는 뜻인데요. 아, 여기서 이만큼 차이가 나나요? 네.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안쪽을 유지하는 쪽이 굉장히 유리하죠. 깔끔하게 추월했네요, 황진우 선수. 네. 네. 마지막 코너부터 탄력 스피드를 붙여서 1번 코너까지 추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온보드 화면에 맨 앞부터 나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 빌드업이라 그러죠. 네.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서 추월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잘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황진우 선수 결국 24번 이정우 선수를 뒤로 돌리고 9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정말 교과서 같은 추월 모습을 보여줬었던 황진우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자, 많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선수죠. 팀을 네. 한번 이끈 적도 있었고. 그렇죠. 올해는 좀 마음 편합니다. 이제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로서 다시 돌아온 느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좀 뭔가 풀어가는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황진우 선수. 그러니까 김동훈 선수와 함께 있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를 또 한 번에 하면서 순위도 괜찮았거든요, 당시에는요. 네,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이제 로아르 레이싱의 그 서주원 선수 같은 그렇죠. 경우에 감독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되게 힘들어 어려워요. 진짜 보이더라고요. 감독 겸 선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그걸 한번 하다가 이제 선수로 내려오면 마음이 정말 홀가분해지거든요. 본인의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네. 자, 현재 상황에서는 김재현 선수는 처음에 말을 했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에 대한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이대로 질주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보이는 83번 김중근 선수와의 격차가 5초가 넘게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중근 선수도 페이스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김재현은 더 좋습니다. 이 중요한 네. 게 온보드 화면에 안 보여요. 아예 보이지도 않죠, 김재현 선수.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 기록 차이도 난다는 거지만 이게 지금 멀리 사라졌죠. 이게 추격의 의지가 조금씩 사라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2등이나 하자 이런 생각으로 점점 굳혀져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계속 안 보이고 사라져가면. 이게 사실 이번 라운드는 상대적으로 좀 촘촘한 상황이었는데 이 다음 라운드까지는 이번에 약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에 힘을 좀 올려야 되는데 약간의 예, 왼쪽 앞바퀴가 잠겼죠. 브레이크 네. 포인트가 조금 깊었던 김중근 선수의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르는 지금 김종겸 입장에서는 뭔가 좀 실수가 보이면 좀 더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김종겸 선수는 일단 개막전 우승을 차지할 때 그 랩타임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게 경기 후반까지 거의 비슷한 랩타임을 유지하는 놀라운 괴력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그거를 보여준다면 경기 후반 또 모르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딱 2초 정도씩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1, 2위를 제외한 2, 3위는 2초, 3, 4위도 2초 뭐 이 정도의 차이가 나면서 조금씩 벌려져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유사한 상황이요. 네, 저게 뭐 일부러 저간격을 만들진 않았더라도 무리해서 지금 달라붙는 게 좋지 않은 게 한 2초, 3초 정도 차이가 나면 앞차의 배기열이 현격하게 적게 들어와요. 네. 이게 바짝 붙으면은 바로 붙은 게 아니더라도 열기를 뒤집어 쓰거든요. 근데 지금 무리해서 따라 붙어가지고 14비다 남았는데 네. 뭐 무리할 이유가 없죠. 저는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김재현 선수 팀의 이제 메카닉들이 지금 다른 팀에서 김재현 선수 팀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일전을 치르고 나서 이동을 했는데 제가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선수들이 운전을 하지만 이게 팀 경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팀의 메카닉들이나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이거를 차를 신경을 써줌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 사실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김재현 선수. 이게 팀 경기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심지어 뭐 김재현 선수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용인은 좀 불편하다. 네네네. 사실 본인이 원하는 방향과 좀 다른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팀 플레이로서 그걸 극복하면서 심지어 굉장히 큰 격차의 1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무슨 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차의 의사인데요. 그렇죠. 네. 이 자동차가 이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서 달리는 레이스로 오게 되면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도 저게 끝까지 멀쩡한 차는 없어요. 네. 그거를 얼마나 잘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경기 끝까지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느냐가 정해지죠. 맞습니다. 27번 황도현 선수 초반에 약간의 사고에 휘말렸던 황도현 선수인데 그 뒤는 17번 김희수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황도현 선수는 이제 해외파 출신이고 김은수 선수 올해 그 굉장히 좀 재밌는 그 구독구단이라는 이제 그 팀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그 구도도 상당히 재밌는 구도입니다. 네. 최강민 선수의 장면입니다. 최강민. 자,
앞에 여러 대의 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붙느냐에 따라 그 앞에 있는 차가 이정우 선수로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최강민 선수가 이정우 선수를 노려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완주 포인트를 제외하고 포인트 피니시라고 하는 12위에 이정우 선수가 있어요. 저 두 명을 잡아야 이제 포인트 완주를 제외한 포인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민상 선수가 정현 선수를 젖혔군요. 위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정현 선수의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여전히 지금 가까이 붙어 있긴 합니다만 좋은 추월 장면 한번 보여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김민상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스타트 때 오일기 선수하고 살짝 추돌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컨택 심의 중이에요. 그래서 경기 끝난 후에 지금 이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초반 스타트 때 너무나 이제 그 오일기 선수가 스핀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걸 건드린 게 이제 김민상 그렇죠. 선수였다는 뜻이고요. 네네네. 뭐 지난 경기에서도 시상대 주인공이 경기 후에 바뀌었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 중에 선수 불러가지고 심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기 끝나고 할 수밖에 없죠. 자, 9개의 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가장 빠른 랩 타임을 자랑한 선수는 역시 김재현 선수,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재현 선수입니다. 자, 최강민 선수가 꽤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까지 두 대를 젖혀내야지 탑10 안으로 지금 진입하는 63번 최강민 선수인데요. 네, 뭐 스토카 레이싱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같은 성능에서 출발한 차들을 다들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차종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구동 방식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엔진도 같은 거고 거기에서 다른 드라이버를 앞선다? 예, 사실은 이론상은 불가능한 게 맞아요. 네. 그러나 이제 어떤 실력 차이나 어떤 기술들을 발휘해가지고 그걸 해내야 되죠. 그리고 뭐 팀 플레이로서 또 극복하는 장면도 있고 언급해 주신. 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실 타이어인데요. 네. 지금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가 투입되고 있는데 각각의 차이가 있죠. 네, 앞에 있는 서한 GP는 한국 타이어를 쓰고 있고 지금 제이제당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저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네. 예, 금호 타이어를 금호 쓰고 타이어죠. 있고요. 자, 지금 추월기 한번 왔거든요, 최강민. 자, 오랜만에 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6번의 장현진을 노리고 있는 최강민인데 자, 정현 이 반대편으로 코스로 막습니다. 일단 이번 코스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코너 안쪽 더 깊게 파고 있습니다. 자, 안쪽 사이드와 사이드 한번 노리고 있는데요. 자, 그대로 이동하는 최강민 끝까지 밀고 인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추월합니다. 근데 그 안쪽 하나 더 노리고 있습니다. 66번 이찬주도 같이 오, 한번 넘어갔죠. 넘어갑니다. 같이 넘어옵니다. 이찬주 나도 포인트 좀 가자 하고 지금 네. 따라 들어왔어요. 지금 타이밍 잘 봤죠? 그렇습니다. 자, 19세의 패기와 19세지만은 굉장히 좋은 완급 조절이 있었어요, 방금. 너무나도 영리한 네. 주행이었네요. 자, 선배들의 싸움을 보면서 안쪽을 그렇죠. 노리는 장면. 잘 따라갔고요. 브레이킹 포인트 굉장히 깊숙하게 잘했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최강민 선수. 너무 좋았는데 정혜원도 쉽게 내주려고 하지 않았는데 인코스는 확실하게 최강민이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예, 저기는 그렇습니다. 6번 장현진 선수였죠. 네. 장현진 선수였는데 일단은 최강민 선수와 이찬주 선수가 앞으로 나왔고요. 최강민 선수, 이찬주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장현진 선수가 뒤쪽으로 좀 쳐져 있네요. 장현진 선수였군요. 네네. 사실 장현진 선수가 결국은 그러면 핸디캡의 부담이 아니었던가 이런 네, 그럴 생각도 수도 좀 있습니다. 들려요. 네. 이게 약간씩 느린 코너를 돌면서 조금씩 밀리는 그 빈틈을 들어왔거든요. 최강민 선수가. 일단은 아까 드렸다시피 웨이트가 올라가고 이렇게 노면이 더우면은 타이어의 데미지가 엄청나게 오게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언급하신 그 기점이거든요. 네. 지금 한 7개의 랩이 남아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핸디캡 웨이트가 있는 드라이버에게 플러스 알파로 더 그렇죠. 옵니다. 예, 타이어의 부담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장현진 선수는 그 옆에 있는 젊은 드라이버들보다 더 타이어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자, 황진우 선수의 인터뷰 상황입니다. 준 피티드의 황진우 선수. 그리고 서주원 선수는 피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서준 선수 지난 대회부터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데 항상 후반에 뭔가가 트러블이든지 어떤 부분에서 계속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명길 선수. 개막전을 멋지게 오픈하면서 좋은 장면을 보였던 최명길 선수인데 2라운드 때 지금 꽤 올려놨죠? 1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예선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순위로 올라가는 중인데요. 그래도 사실 오늘
포인트 저 핸디캡 웨이트를 다 덜어낼 수는 없어요. 네. 핸디캡 웨이트를 다 덜 수는 우승을 하면은 80kg라는 게 제일 많이 깎아야 70kg거든요. 그렇죠. 예, 하지만 핸디캡 웨이트 조절하면서 그래도 포인트 좀 더 요 정도로 아마 오늘의 계획을 잡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김재현은 거의 날아다니는군요. 네. 6초의 격차가 납니다. 그 뒤는 여전히 2초 정도의 격차를 내고 있는 상황. 김종겸 선수와 조홍호 선수는 약간 더 벌어져 있는 모습인데 김재현 선수의 선두의 흐름을 거의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의외의 변수들만 아니면 김지현 선수가 폴투 윈으로 계속해서 선두를 내주지 않고 끝까지 우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재현, 김종근, 김종겸 선수, 자, 조항우 선수, 노동기 선수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활발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몇 명의 선수들도 뭐 거의 네. 다른 싸움을 펼치기가 어려울 정도의 지금 약간의 틈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공략할지 남은 6개의 랩 안에 해결해야 되는데 김재현 선수가 이미 피니시 라인을 돌파하고 다음 랩에 돌입한 상황에서 지금 김종근과 김종겸이 그 뒤를 때리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정회원 선수와 이정우 선수의 자리가 바뀌었죠. 또 다시 이번에 24분 이정우 선수 또 올라왔습니다. 네. 아까는 뒤로 처지다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9위가 됐고요. 자, 지금 서한지페 정혜원 선수 한국 타이어, 그리고 엑스타의 이정우 선수 금호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싸움을 펼치면서 시간이 약간 지체되자마자 63번 최강빈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10대의 저력 66번 이찬준이 네. 역시 많이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뒤쪽을 추격하고 있고요. 지금 7번 정회원 선수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완주를 제외한 포인트 피니시의 마지막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 자리를 노리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뒤에. 최강민과 이찬준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남은 6개의 랩이라면 충분히 저 안쪽은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66번 이찬준 선수는 계속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네.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이 선수가 지금 탑10 안에 들어오면서 좀 맛을 몇 번 본다면 분명히 좀 더 확실히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하면서 최명길 선수가 발목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도 이제 아쉽게 이 정도에서 멈췄거든요. 12위까지는 올라왔었는데 예. 더 위로 올라가지 못했었던 장면이 있었던 이찬준인데요. 반대로 최명길 선수는 뒤에서 올라오는데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미 개막전에서도 확인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63번 최강민 선수도 빨리 넘어가지 않으면 저 8번 최명길 선수가 나중에 또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슈퍼 6천에서 완주 제외한 포인트 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강민 선수도. 그렇죠. 예, 좀 다른 의미의 포인트가 될 테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최강민 선수. 최광빈 선수의 지금 방금 주행 모습이었는데 타이어가 굉장히 많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악셀레이터를 좀 많이 기다렸다가 밟는 부분이 네. 프런트 쪽에 이제 조향이 회도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많이 기다리는 부분이 타이어가 많이 다 됐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지금 모든 대부분의 차량들이 네. 이런 압박감에 좀 시달릴 만한 그렇습니다. 시간대가 됐는데요. 자, 5개의 랩이 남아 있는 현재 상황. 김재현 선수의 1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근 선수가 6초 40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김재현 선수를 제외하고는 1분 59초대에 네. 거의 멈춰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요. 정희철 선수만이 1분 58초를 찍고는 네. 있는데 1분 58초의 끄트머리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노동기 선수와의 차이를 감안하면 글쎄요, 이거 약간의 그 가능성을 봐도 좋을 만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8번 최명길 선수가 이천진 선수에게 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계속해서 물을 두드리고 있죠. 네. 이거는 한번 찌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브레이킹으로 한번 느낌이 깊숙하게 브레이킹 컨트롤 굉장히 좋습니다. 최명길 선수. 예. 커리어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자, 그런 압박감을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는 66번 이찬준 선수. 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최명길 선수의 차에는 80kg의 핸디캡 웨이트가 실려 있는 그렇죠. 차입니다. 네. 그게 아니면은 한번 바로도 찔러봤을 텐데 지금은 빈틈이 나오나 하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랩을 소화하면서 현재 핸디캡 웨이트를 달고 있는 본인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좀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주행을 펼친 것 같습니다. 자, 최민규 선수 한 5개의 랩이 남은 순간부터는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자, 10위 싸움. 자, 최광빈 정혜원을 인코스로 밀었네요.
자, 위쪽으로 가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신한빈. 자, 잡았어요. 아, 이쪽도 치열하군요. 네, 지금 마지막 섹터에 헤어핀 1호에서 추월을 했고, 아 근데 자, 윌락이 브레이킹 포인트. 그러면 다시 한번. 아 그러나 간신히 버텨냈어요. 느낌상으로는 정효연 선수가 버티기가 힘들다라면서 약간 내준 듯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문제 안쪽으로도 들어올 네. 수도 있을 법했었는데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서 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63번 최강빈 탑10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최강빈 선수도 방어에 급급하면서 안쪽에서 억지로 늦게 브레이크를 그렇죠. 밟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공격할 여력이 정희철 선수에게도 없었어요. 안타깝네요. 자, 그리고 역시 이거 중위권들은 굉장히 계속 바뀝니다, 순위가. 네. 네, 그리고 정희연 선수 뒤에 자. 또 치열한 배틀이 저희 또 3인 배틀이 됐어요. TBS 66번에 이찬준 선수. 이찬준. 최명길 노아는 선수. 이찬준 선수. 네. 네. 그리고 뒤에 오일기 선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엄청난 배탈은 두 명의 압박이 느껴질 수밖에 네. 없는. 뒤가 아주 서늘하겠는데요. 그리고 둘 다 추월을 굉장히 잘하는 드라이버들이라 네. 이거 이찬준 선수가 어떻게 막을지. 그러니까 이찬준 선수의 나이만큼이나 커리어가 있는 두 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이찬준 선수도 카트부터 차곡차곡 올라온 선수라 네. 뭐 박스카는 아니지만 그래도 커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인터뷰 때도 선배들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네. 이겨보겠다는 그런 단참 포부를 얘기했었는데 잘 막아내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큰 경험치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이찬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경험치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약간 벽 같은 12위 이상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또 이게 변수가 되는 게 앞에 아까 추월을 당한 7번 정명훈 선수가 못 달아나고 오히려 이찬준 선수에게 붙었거든요. 그 말은 이찬준 선수가 앞에 정명훈 선수를 추월을 해야만 아마 방어가 될 것 자, 같아요. 지금 안으로? 이거 안을 허용을 했나요? 자, 하지만 끝까지 같이 한번 물고 가는데요. 이찬준 끝까지 물고 갑니다. 빡빡하게 갑니다. 빡빡하게. 자, 머리는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음 코너 어떻습니까? 자, 인코스 이찬준 끝까지 한번. 머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모자르네요. 그러다 한 번 더. 한 번 더 이찬준 뒤줄 오일기 사이에 껴 있습니다. 야, 이찬준 그 10위 안에 들기 이렇게 힘든가요? 선배들이 너무 무섭네요. 문제는 무서운 선배가 앞으로 한 명은 났습니다. 그렇죠. 뒤에 한 명 더 또 있습니다. 오일기는 굉장히 싸움딱 오일기 선배인데요. 굉장히 무서운 선배입니다. 예, 앞에 또 다른 젊은 친구 때문에 자, 인코스 찔러오는 오일기. 바로 들어가요. 날카롭네요 오일기. 이게 와, 뭔가요? 이런데 뒤쪽에 있는 충돌. 선배들끼리 부딪혔어요. 자, 굉장히 깊숙하게 찔렀던 오일기 선수였는데 최명기 선수에게 브레이킹하면서 조금은 컨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꼬리 쪽을 좀 치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네.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바로 회복하면서 66번 이찬준이 올라갔습니다. 최명길의 페이스가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는 장면 다시 보시죠. 자, 브레이킹 포인트가 굉장히 깊었어요. 접촉이 자. 있었는지 확실치가 않은데요. 저거 좀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많은 카메라가 있는 건 아니어서요. 근데 이 컨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옆에서 때린 게 아니라 뒤에서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최명길 선수도 브레이킹 포인트를 좀 깊게 가져가면서 레이싱 CP 포인트, 그러니까 클리핑 포인트에 완전히 잡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심의가 물론 나와야겠지만 레이스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의와 별개로 일단 두 드라이버가 접촉을 하는 바람에 이찬준 선수 네. 다시 앞으로 그렇죠. 갔어요. 선배들 굉장히 어떻게 싸우시는군요. 보면은 네. 전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갔어요. 이찬준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장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66번 이찬준 선수가 잘 견뎌줬기 때문에 그 두 선배의 이런 해프닝이 나온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정희철 선수의 뒤를 3번 김민상 선수가 붙어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클리프 포인트를 깊게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 이후에 펼쳐진 상황으로 이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별다른 심의의 내용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페이스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황진호 선수도 유지를 잘했어요. 마지막 두 랩 동안 몇 계단이나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자, 선수들이 오늘 예선 기록이 1, 2, 3위 한 선수들이 1분 55초대로 돌았는데 지금 이제 2랩 남은 상황에서 평균 2분대 정도로 선수들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나름 젊은 김민상 선수 3번 김민상과 베테랑 12번 황진우 선수의 대결인데요. 황진우 선수가 굉장히 차를 많이 아껴놨거든요. 네. 김민상 선수가 얼마나 힘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자신들의 기량보다 약 5초 가량 떨어지게 선수들이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타이어에 데미지가 많이 갔다는 얘기고 지금 컨트롤하기가 선수들 모두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 두 개의 랩 사실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공격 찬스가 있을 때마다 이 추월이 쉽지 않은 이 용인에서 공격 찬스가 있을 때마다 이제 찔러줘야 되는 좀 과감한 그런 시도가 필요한 그런 순간인데요. 네, 그냥 굉장히 간단한 긴 가속 구간이 있는 7번 코너보다도 이 테크니컬 구간에서 헤어핀이라든지 이런 데서 앞차가 빈틈을 보일 때 찌르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곧 헤어핀을 향해 가는데요. 자, 이제 보죠. 자, 황진우, 김민상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민상 선수도 차근차근히 분위기를 좀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어떨까요? 황진우 선수 지금까지 뭐 아껴놓은 게 있을까요? 뭔가 찔러줄 수 있는 틈을 좀 보고 있습니까? 황진우가 점점 속도를 좀 올려주면서 분명히 3번 김민상 선수보다 좀 빠른 페이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번 어떨까요? 일단 라스랩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노련한 황진우 선수가 딱 마지막 랩에 맞춰놓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네. 마지막 랩을 노릴 것 같거든요. 슈퍼 6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꽤 자주 있거든요. 그렇죠. 그 선두권은 솔직히 순위 변화는 없을 거예요. 이 김재현 선수 오늘 화면에 안 잡혔었죠. 거의 안 잡혔죠. 네. 잘한 거죠. 안 그렇죠. 잡혔다는 얘기는. 결국 인터뷰와 함께 만나볼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네. 자, 김재현 선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재현 선수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강릉 재미있는 주행. 그렇죠. 이런 거를 오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네. 단독이었으니까요. 맞아요. 항상 그 격한 주행을 보여줬던 김지현 선수인데 오늘은 그냥 혼자 홀로 나홀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찬준의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뒤쪽으로 좀 처지는 장면이 있고 정혜원이 밑에 쪽으로 많이 처지는데요. 사고가 있었나요? 저희가 못 보는 사이에. 네. 자, 그 사이에 여전히 12번 황진우 선수와 김민상 선수의 추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위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이 노동기 선수. 네. 5, 6. 7위까지 네. 석대 개의 차량들의 배틀. 김재현 선수는 뒤에 차가 안 보여요. 그냥 혼자 자기만의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1등으로 앞에 뜨거운 공기도 없어. 이대로 가면 난 이겨. 사실 전에 지금은 이제는 제가 부정 탈까봐 얘기를 못했는데 전에 인제에서 이렇게 선두 달리다가 차에 문제 생겼었잖아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네. 오늘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오늘은 관리를 철저히 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뭐 네. 편하거든요. 네, 너무. 굉장히 편하게 달리면 되거든요. 지금 김지현 선수. 자, 그리고 마지막 랩 상황에서 순위 변화가 조금씩 있었거든요. 네. 분명히 지금 95번 김재현 선수는 문제 없이 체크기를 받을 것 같고 정희철 선수와 노동기 선수의 순위가 약간 바뀌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결국 김재현 선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트랙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체크기 받기 일보 직전. 자, 천천히 돌아도 됩니다. 김지현 선수. 체크기를 천천히 받으면서 네, 천천히 받았습니다. 이번 라운드 챔피언은 바로 95번 네. 김재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또 재밌는 게 김재현 선수에 이어서 김종겸 선수가 마지막에 김종겸 선수가 뒤집었나요? 이게 조항우 선수 김종문 선수 어디 갔죠? 어요 김중군 선수 어디 갔죠? 어디 갔죠? 이거 정말 안타까운 장면인데. 김중군 선수 이게 다 와서 지금 7위까지 쳐졌습니다. 지금 중간에 쓴 것 같거든요. 이건 차에 문제가 생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김종국 것이 선수. 아니면 이런 멈춘 건데요. 야, 이게 오늘 좋았거든요, 김중군 선수. 이 김중근 선수 올해 첫 시상대 야. 오르는 장면을 볼 거라고 저도 불운이 많이 따라서 이래서 이게 레이스는 정말 끝날 때까지 마지막 랩이었는데.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멈췄어요. 멈췄어요. 김중군 선수 차량. 여기에 멈춰 있군요. 이 바로 이게 앞에 보이는데. 피니시 라인이 눈앞인데. 바로 앞에 지금 조금만 더 가면은 착곡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멈추나요? 김중군 선수 이게 차량? 무슨 일인가요?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게 진짜 심지어 내려서 차를 밀고 싶은 게 저 완주 포인트라도 아니 얻고 싶은데. 2위였어요 지금 김중근 선수 다 왔었거든요. 마지막 코너 나와서 직선 구간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은 2위를 가져가는 건데 이게 무슨 서한지피 오늘 좀 안 풀리는데요 김중근 선수. 이거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 허탈하게 네. 트랙을 빠져나오는 모습인데요. 이게 정말 격한 행동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정말 메탈 잘 잡고 있네요. 정말 김중근 선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중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던 상위권이었고 꽤 격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김종겸 선수가 따라잡았나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멈췄습니다. 차라리 멈춰버리면서 네. 바로 피니시 라인이 보이는데 체커기가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그쵸.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이 김종겸 선수와 거리가 약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2위 자리를 위협받을 만한 위치도 아니기도 했어요. 자, 어쨌든 김중군의 안타까운 리타이어로 아트라스 BX 팀의 김종경과 조항우 선수가 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필 또 아트라스 BX의 포인트를 얻는 두 선수가 네. 포디움에 올라가면서 팀 포인트 순위에서 엄청난 그렇죠. 이득을 얻게 엄청나게 됐어요. 격차를 또 벌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되고 말았죠. 또 아트라스 네. 김종겸 선수는 자기보다 높은 점수를 가져간 게 김지현 선수는 챔피언십 경쟁자가 아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김종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기분 좋게 그렇죠. 핸디캡 웨이트 빼고 다 기분 네. 좋게 가져가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아트라스 BX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겠는데요. 네. 근데 아트라스 BX는 철저하게 핸디캡 웨이트 순으로 보통 이렇게 결정을 네, 하는데 그렇죠. 오늘도 이런 식으로 이득을 얻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모습인데요. 다음 경기에선 김종겸 선수가 빠지겠네요. 네, 만약 그 숫자 계산 상으로 따지면요. 자, 그리고 조항우 선수야말로 행운의 시상대 포디움이 됐어요. 원래는 4위였는데 굉장히 큰 환호가 들려옵니다. 이 무관중 경기입니다. 오해하실까봐 그렇죠. 말씀드리면 네. 김재현 선수가 결국은 우승을 차지합니다. 관계자들만 올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큰 환호가 들릴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역시 김재현 선수는 오늘 축하받을 만하죠. 완벽했어요. 네, 카메라에 안 잡히는 게 제일 완벽한 맞아요. 선두입니다. 뭐 팀들을 뭐 팀원들과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새로운 꾸림도 있었고 뭐 주행이 워낙 좋은 선수였고 자, 결국은 오늘 안정감 넘치는 코너 제압 이후에는 그대로 승리로 경기를 마감짓는 볼가스의 김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일단 인터뷰할 수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네. 네. 재밌는 것들을 물어볼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카메라에 안 잡힌 거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자, 아버님이자 단장님이십니다. 네. 나이스. 네, 김종겸 선수도 챔피언십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은 2위. 하지만 오늘의 승자는 여기 있습니다. 자, 바로 인터뷰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김재현 선수가 네. 들어오면서 김재현, 김종겸, 조항우 선수까지 포디움에 올라갔습니다.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정희철, 노동규 선수인데 4, 5위로 들어왔고요. 네. 김민상 선수도 쭉 올라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6위. 이정우, 최강빈, 황도인, 오일기입니다. 최강빈 선수도 8위 안으로 들어왔군요. 그리고 오일기 선수 10위 차지했어요.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찬주는 좀 아쉽게 13위. 그리고 김희소, 장현진, 그리고 최명길 선수가 14위였고요. 홍진우 선수와 최혜민, 문성학, 박정준, 정혜원, 김중근 선수입니다. 서한지 두 명의 선수가 괜찮은 순위였는데 오늘 마지막이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자, 사실 김중근 선수가 제일 안타깝죠. 피니시 라인 보이는데 서는 장면이 흔치 않은데요. 네. 자, 김재현 선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재현 선수와 지금 인터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재현 선수 정말 우리가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네. 경기 중간에 카메라에 거의 못 잡혔어요. 그래요? 왜냐면 계속 1위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까요? 일단 오랜만에 레이스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그리고 팀이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리 박효석 팀장님 이하 우리 미케닉 분들이 너무 차를 완벽하게 잘 만들어줘서 뭐 땀도 많이 안 납니다. 전혀 힘들지 않게 레이스했습니다. 네, 그 뒤따르는 차들이 미러에 네. 거의 안 보였죠, 경기 중에. 보이면 제가 더 페이스를 올렸고 안 보이면 좀 떨어뜨리고 해서 에버리지 랩 타임 자체는 조금 차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유를 좀 두고 달렸다는 뜻이 되나요? 네, 많이 두고 다녔습니다. 이 자신감. 네,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팀의 박효서 팀장님이 바뀌었다. 네. 그 얘기가 이제 팀의 뭔가가 좀 좋아. 그러니까 팀의 뭔가 그러니까 선수가 아닌 팀의 조화 때문인지. 네. 일단 우리 박효섭 팀장님께서 일단 우리 엔지니어 키노시타 미쯔유리상의 셋업을 너무 완벽하게 잘 차에 적용을 시켜줘서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차가 완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팀들이 핸디캡 웨이트에 대한 또
걱정들을 안고 있거든요. 네, 그 네. 웨이트에 따라서 이제 경기 진행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오늘 뭐 1위한 그 기쁨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다음 라운드에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물론 그렇고요. 저희 엔지니어는 사실 다음 경기에 미리 80kg를 어디다 올려야 되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 모르겠어요. 일단 탑 10은 충분히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인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네. 항상 김재현 선수는 화면에서 네. 배틀을 하는 선수 그리고 완급 조절이 필요한 선수 뭐 그런 네.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거의 카메라에도 없이 혼자 외롭게 좀 잘 돌렸는데 네. 뭐 어떤 느낌이었었는지. 뭐 이런 기분 사실 건방지게 들릴 수 있지만 굉장히 네. 익숙한 기분이고요. 네. 네. 카트부터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시티 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어떤 위험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 완급 조절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그 완급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올 시즌 들어서 더 눈에 잘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어느 위치에 있던 김재현 선수를 보면 우리가 재밌다고 말씀드렸던 게 네. 굉장히 과감한 경기력도 많이 보여줬었고 네. 배틀을 피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지난 그 영암에서의 1, 2전 상황에서도 말씀하신 그 완급 조절을 통해서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좀 뭔가 이번 시즌 들어서 그 임하는 느낌이 좀 달라졌나요? 사실 제가 한국 타이어로 넘어온 지 지금 2년 차인데요. 작년 대비 타이어가 조금 더 이제 매니지먼트 하기가 더 예민해지고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는 많은 매니지먼트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완급 조절이 더 잘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용인에서의 이 트랙에서의 좀 어려움도 사실 아까 전에 인터뷰에 살짝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자, 원하는 만큼 본인의 힘을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네네네. 그 해결이 이미 다 된 건가요? 용인에 대한 그 부분은요? 일단 오늘만큼은 저와 우리 팀 그리고 차량이 너무나 완벽하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 다시 한번 겸손한 자세로 항상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김재현 선수 이 자신감 넘치는 이 이야기를 많은 팬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인분들을 비롯하여 저를 끊임없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올해 이 기세에 이어서 꼭 전화부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재현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이번 라운드 경기 김재현 선수의 승리와 함께 오늘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준비된 그 시상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2020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굉장히 치열한 그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시작과 마지막에 그렇죠. 모든 그 재미가 녹아져 있었는데요. 뭐 사실 초반에 오일기 선수의 조금 안타까운 그런 스핀 장면이 있었고요. 뭔가 약간 소강세로 가는 분위기였다가 중위권에서는 이렇게 사고도 좀 있었고요. 순위 변화가 좀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엑스타 레이싱이 초반에 아주 잘 나가다가 네. 중간에 주춤했다가 또 후반에는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초반, 중반, 후반에 강세를 보이는 팀들이 조금씩 달랐는데 내내 강했던 건 물론 선두 김재현 선수였고요. 그렇습니다. 볼가스를 압박했던 건 아트라스 BX의 두 명의 선수인데 좀 아쉬웠던 건 뭐 최강희 선수는 원하는 대로 지금 탑10 안에 들어와서 8위로 네. 마크를 했고 문제는 서한지피가 그렇죠. 너무나도 좋은 출발을 했었고 네. 심지어 마지막 직전까지도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결국은 지금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하게 끝났거든요. 그렇죠. 예선도 오늘 굉장히 좋았었던 그 김중근 선수가 예선 2그리드에 섰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그 체커기를 바로 앞에다 두고 좀 섰던 적이 있었고요. 기계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본인 네.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라운드 챔피언도 올라오다가 좀 어려운 경험이 있었던 뭐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김종겸 선수가 겪었던 이 김중근 선수가 멈춰간 네. 장면인데 저 앞에 저기 몇 바로 미터만 가면 앞이었거든요. 돼요. 맞아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김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항상 배틀하는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화면에 잘 안 잡히게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약간 어색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좀 다른 종목의 네. 느낌이었죠. 네. 근데 물론 항상 맹수의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그 예전 그 치타 같은 느낌의 뭐 제기어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렇죠. 오늘은 좀 다른 느낌을 좀 보여줬네요. 네, 그늘 아래 있는 사자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아주 사냥감 언제든지 잡을 수 있지만 그 사냥감이 앞에 아무도 없는 네. 멋진 표현을 해주셨군요.
자, 그 아래에 있는 그 여유로운 사자의 모습을 우리가 김재현 선수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과 함께 다음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엔지니어와 미케닉, 드라이버 3위일체가 돼야 좋은 차가 나온다는 거를 김지현 선수가 인터뷰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포디움의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항우 선수, 김종겸 선수에 이어서 바로 김재현 선수가 자, 제가 오늘 오전에 오프닝 때 그 3강 구도에 다크호스 하나가 껴있다고 김지현 선수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폴트윈을 가져가네요. 네. 네. 그리고 올 시즌 챔피언 경쟁에 네. 아트라스 BX의 3인방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분명히 오늘 끝까지 만약에 경기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트라스 BX가 지금까지 현재 또다시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건 맞는데 정부형 가면 갈수록 치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다음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트라스 BX가 1승, 2승, 사실 3승, 4승도 계속 갈 것 같았지만 용인에 왔는데도 우승을 내줬어요. 오늘 뭐 1위는 가져가지 못했지만 아트라스 BX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죠. 자, 이제 다음 경기 영암에서 펼쳐질 경기가 8월 16일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번째 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는 영암이 더더욱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네, 영암에서는 사실 또 다시 한번 앞선 경기들처럼 1, 2라운드처럼 그 긴 서킷, 이 짧은 서킷과는 다른 전개가 진행될 거고요. 지금은 장마가 끼어있는 애매한 여름이지만 8월 16일은 굉장히 뜨거운 한여름이 그렇죠. 될 겁니다. 네. 과연 그 트랙에서 누가 자, 이길지 김지현 지켜봐야죠. 선수는 그냥 맞고 싶나 봅니다. 오늘은. 네. 네. 이것도 어떤 준비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경기는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영암에서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A